오늘 반갑습니다. 잘 계셨어요? 법화경 28품 가운데 500제자 수기품이라는 품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부처님께서 500제자에게다 수기를 했어. 누구 아무개는 공부가 장해서 수다원가에 올랐다 또는 아라한가에 올랐다 수기 주시니까 나머지 5,000명이 아유 저렇게 어렵고 저렇게밖에 수기를 못 받는데 우리 같은 사람은 차례가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고 차라리 때려치고 가자고 그래서 500수기 5,000태석 500명이 수기를 받는데 5,000명이 물러갔다. 그러면 이제 5,500명이 모였다가 500명 수기 받은 사람은 좋다고 해에 앉았는데 5,000명이 물러가니까 판이 깨지는 것 아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그 상문 수기 받은 분들이 아 그렇게 하면 어떠냐 가지 말라고 조금만 더 해보자고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지 막 설하라. 어우 나 그 법하게 그러시 부처님이 깡다고 말 세게 하는 건 처음 봐. 지지 막 설하라. 멈춰라. 붙잡는 일을 멈추고 말도 마라. 거역당해라. 그런 사람은 말귀보다는 가도 된다. 나 그걸 보고, 야, 부처님이 그냥 자기로운 말씀만 하더니 깡다고 있는 말씀도 한다. 그런데 지금 첫머리에, 처음엔 저 뒤 영단까지 꽉 차셨다는데 지금 이제 한 반쯤은 이제 그 500명만 남고 5,000명이 물러간 것보다는 지금 이제 100명에서 50명 물러가고 이제 50명은 남았는데 여기는 지금 알짜만 남으실지 모르겠는데 자 어떤 이 가운데 이제 그런 거 있겠죠. 잘 집에 있어 보니 뭐 골 아픈 거 많으니까 가 앉았다 오자. 또 뭐 여러 전부가 지금 그래도 관심을 갖다 보면은 경을 알게 됩니다. 늘 얘기했지만 너명이 경 가운데 참 깐깐하다고 그러는데 원래가 어려운 코스를 뛰었을 때 그 보람이 있고 어려운 일을 해야 할 때 보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하시면 대단히 좋을 것이니까 참 큰 마음 내시고 오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속담에 경은 모리모리 설하고 굿은 거리거리 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당에 뛰는 것이 아니라 거리가 있어 12거리가 있어가지고 초부정거리 무슨 뭐 이렇게 저상거리 뭐 이렇게 거리가 있어서 12거리가 있는데 경도 모리모리가 있다. 모리되는 게 한 굿단이야.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경전을 전문하는 세계에서는 과목이라 그래요. 과목. 요거서 여기까지는 크게 쳐서 뭐다. 또 그 천모 대목을 또 잘게 쓸면 뭐가 된다. 이렇게 나누는데 크게 나누면은 서분, 정정분, 유통분이고 한번 따라 해보시죠. 저거봐야 가사도 다 잊어버릴 테니까 따라 한번 해보고 말아요. 서분, 정정분, 또 잘못하면 맥주분 그러지 말고 또 마지막에 유통분. 그게 이제 뭐냐면 서분은 글자 그대로 서로냐 내가 이런 얘기 좀 하겠다. 그게 짧아요. 간단하지만 그 부분이 꼭 있어요. 정정분은 그 경의 본론이고 유통분은 이제 마감하는 얘기야. 다 얘기 끝났으니 거기서 얘기 끝나겠다 하는 마감의 말씀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과일로 치면 서분과 유통분은 껍데기에 해당되고 알맹이는 정정분이야. 알아들으시겠죠? 네. 정정분인데 이 정정분은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게 내용이 많지 않은데 이게 10권이나 돼. 그래서 이 정정분이 다른 데에는 그저 뭐 세 토막이나 이렇게 두 토막 이렇게 많은데 여기는 정정분이 5토막이 돼 있어요.
정정분의 첫머리는 뭐라 하냐? 견도분이요. 저 뒤에 보이세요? 네. 두 번째는 뭐야? 이제 수도분. 세 번째는 증과분. 또 네 번째는 결경분. 다섯 번째는 조도분. 그래서 이것이 지금 이제 1권 그 첫머리 한 두 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그 서부 유통분에 것은 부처님이 이경을 설하시니 모두가 기뻐하는 마음을 물러갔다. 그렇게 글 두 줄 뽀인데 그게 한 몫을 차지해. 왜냐? 마지막 맺는 말이기 때문에 필요해요. 그 나머지가 전부가 정정분인데 정정분을 또 이렇게 다섯으로 놓아. 다른 경우에는 보통 어떻게 미혹했느냐, 무엇을 닦아야 되느냐, 어떻게 깨달을 것이냐. 그러니까 왜냐, 미혹한 얘기가 바로 그 성부로는 씨앗이야.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미혹과 깨달음인데 미혹과 깨달음 사이에 무엇이 들어서 미혹을 깨달음을 가게 하느냐. 그럴 때 중생의 본미, 그리고 수행, 그리고 깨달음. 보통 이 세 가지 뿐이에요, 정정분이. 그런데 넘경은 여기 지금 견도분은 뭐냐. 이 견도분에는 일반적으로 말할 때 결택, 진망, 이위, 미린, 발명각성, 직사조, 신궁만보, 결택, 미혹. 그래서 지금 이건 이제 전문적으로만 하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얘기도 좋을 거예요. 결택, 진망. 어느 것이 진짜고 어느 것이 가짜냐를 가려가지고서 이 미린 수행의 기본 스탠다드를 삼는다. 미리를 삼는다. 미리란 말은 참으로 정확하게 한치의 오차도 없는 출발점. 그걸 미린이라고 그래요. 미린. 그러니까 그 오도한 1권에서 지금 결택진망 이 미린을 했는데 마음이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자꾸 그 마음이 왜 찾아야 되느냐. 마음을 닦아야 되는데 너희들 유리창 좀 닦아라 그랬는데 정직가시나 보가시나가 유리창 닦으라는 말을 대강 건성 두고 유리창 안 닦고 마당바닥을 닦았다. 그거 헛수고 온 거 아니에요. 유리창이 어디 있으며 말을 닦아라. 말은 어디 있으며 알아야 되는 것처럼 마음을 닦아야 한다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칠처 정심 마음이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홍에 있느냐 뭐 홍에 있느냐. 그래서 내용은 아주 구구절절히 이걸 읽어내려다고 딴 생각으로 갈 새가 없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 넘경이 제1권까지는 말하면은 결택진망하여 이 믿은 거라서 마음이 있는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자리를 찾았는데 이 마음을 그래도 못 찾아. 그래서 2권에 들어와서 2권, 3권 이 두 권에는 발명각성 직사조야. 네가 마음을 찾아 못 찾는 얘기의 가장 원천적인 얘기는 너의 주체인 각성. 따라해보세요. 각성. 각성하라는 얘기가 뭐 지금 각성하라. 남의 물건 꾹 띄어먹고 안 가면 각성하라. 뭐 악덕지주 각성하라. 그런 각성이 아니라 깨달을 각자 성품성자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깨닫는 얘기를 저렇게 부처님처럼 요란하게 나뉘어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각하는 성입니다. 성은 뭐냐? 본질이라는 말, 본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제 이게 물건이 놓으면 이게 땅에 떨어집니다. 이게 땅에 떨어지는 얘기를 뉴턴은 인력이라고 그랬다 하지만은 떨어지게 하는 그 인력, 그거를 옛날 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 이거를 성 그렇게 표시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깨닫게 하는 성품, 깨닫는 성품이라는 그 에너지의 원이 각성입니다. 그 각성만 찾으면 된다, 이게 각성. 그 각성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6권 뭐 뭔지 한번 해볼까요? 처음에 자 시작. 아, 이, 비, 사,
의. 아유, 됐습니다. 다 하네. 이 정도는 우리한테, 그치? 교정본찰인데. 그 안입이 설신이가 뭐냐? 쉽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각 기능이죠, 정말. 그렇죠? 그 감각 기능이라는 것이 그 기능이 없어도 감각을 못하지만은 이 기능 이것만 가지고 이 기계 이것만 가지고 감각하는 게 아니라는 게 불교 얘기야. 그래서 이 구도를 건진식 뿌리건자와 그리고 띠끌진자와 알직자 건진식 이거는 삼사라고 합니다. 그 뿌리근자는 뭐냐? 우리의 몸뚱이 기구를 근그래요. 예를 들어서 지금 육근인데, 안근, 눈으로 보는 뿌리. 눈으로 보는 뿌리를 여기다 놓고 저기 뻗어가 저기도 보고 저기서 지금 사천왕궁도 보이고 사해도 보인다는 얘기 나왔죠. 그 눈은 보는 뿌리가 여기기 때문에 뿌리인데, 뿌리 자체는 부진근. 귀나 눈이나 코가 좀 만들어지기에는 부진근, 하나의 살덩어리여 물체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이 그 보는 기능이 여기다 뿌리를 잡고서 활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재주 좋은 놈이라도 내가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눈 좀 고쳐주시면 눈을 맨저 그래야지. 나는 특수한 기술을 미국 가서 배워왔는데 코에다 보는 기 코로다 보게 해주겠습니다 하면 그놈이 정상적인 거. 눈은, 코는 보는 뿌리가 아니에요. 듣는 뿌리는 뭐야? 귀죠. 아, 됐습니다. 그래서 뿌리근자를 갖다가 써가지고서 뿌리근자의 개념이 경전에서는 육체라는 개념을 써요. 육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안근, 이근 그리는데 이 안입이 설신은 똑같은데 이 6가지가 뿌리 노릇한 쪽으로 얘기를 하면 육근이 되는데 이 6가지 뿌리의 내면에 잠재해서 활동하는 주인이 따로 있는데 눈에 붙어있는 내 심식인데 그거를 무슨 마음이라 하냐면 눈마음이라 그랬고요. 눈마음을 그걸 갖다가 식자만 하나 붙이면 되는데 그러니까 육군을 한번 얘기하면 안입이 설때 붙여나가면 우리 한번 다시 육군 한번 그냥 우리 여러분 상상에 맡겨서 한번 해봅시다. 야, 맨 처음은 안근이거든요. 알겠죠? 자, 시작. 안근, 이근. 나도 잘 안 되는데 가면 틀렸다. 내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망신해서 안입이 설신에 낱낱이 근자만 붙이면 되는데 이게 나도 해보니까 안근, 설근 막 나오려고 그러니까 망신하겠는데 그와 같이 식도, 안식, 이식, 비식해서 그 왜 그러냐? 식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 알아보는 기능인데 그 알아보는 기능이 달라. 눈으로 소리도 들을 수 있죠. 눈 보다 보면 저게 무슨 저 소리가 여러 개 나겠구나 알고 또 음식이 말이야 부글부글 끓어가지고 맛있겠구나 군침이 돌고. 이게 허용되지 않은 건 아니야. 그걸 육군 허용이라 그래. 알아들었죠? 그래 지금 뭐라고 우는 소리 들으면 아이고 우리 새끼가 우는가 보다 알고 눈물이 찍찍 나고 웃음이 씩씩 나고 이게 지금 귀로 들어가지고도 울기도 하고 이도 갈고 막 하는데 육군이 허용하기는 하는데 어쨌든지 듣는 기능은 귀를 통해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걸 이식거리고 그래서 그걸 육식거립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육근과 육식이 있다고 하면은 육근과 육식이 재원자 시부적거리고 달다 그런 것이 아니라 바깥 사물을 봐야 되냐. 그걸 진이라 그래. 경계라고도 하고 띠끌리는 육진 그래서 육진이라는 말은 그 육진은 뭐냐. 색성, 향미, 촉보. 반야신경이 있죠. 무색성, 향미, 촉보. 무안개, 내지. 그게 그 소리야. 그 내지란 말은 하나만 했는데 쭉 넘어오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근진식 셋이 지금 서로가 의지해서 지금
앞에 본 마음, 뒤에 본 마음, 앞에 본 마음, 지금 본 마음은 뒤에 볼 마음이 계속 필름 돌아가니 연결 짓고 있어. 내 말 아시겠죠? 그 지금 이게 본 눈이 지금 요거만 보고 요거 보면 안 봐야 되는데, 안 보여야 되는데, 이거 보면 이거 보고도 나만 보고. 이게 말하면 쉬지 않고 기능을 해서 앞에 있는 경계가 어떻게 변하건 그걸 놓치지 않고 포착을 한다. 여러분, 이 있습니까? 맞죠? 예, 그래서 요것이 지금 육군의 등무관 기능이라 말하면 사이가 없이 필름처럼 육식이 계속 움직이고 육군이 계속 활동하면서 육진을 받아들여서 저거는 좋은 냄새다, 이건 듣기 좋은 소리다, 이건 따뜻한 아루묵이 좋다, 이건 입에 맞는다, 안 맞는다, 이 가려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일본에서 견을 얘기해, 볼겨자, 저때 얘기를 했지만 견을 본다는 걸 예를 들어서 듣는 거, 냄새 맡는 거, 이걸 전부가 우리의 감각하는 것을 감각하는 기능을 갖다가 본체를 찾아라. 그래서 말하면은 결택 진망 이 미룰 때 그 진망 어느 것이 진짜 나의 감각 주체냐 이걸 찾아봐라 그러는데 이거 이권에 들어와서는 이제 발명각성거리입니다. 이게 눈, 귀, 코 이렇게 논하지면은 이게 지금 안식, 이식 되는데 이 이권에 들어와서는 그걸 각성의 개념으로 눈으로 보고 듣는 것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식이야. 식이라는 거 하나가 눈으로 나오면 안심, 귀로 나타나면은 이식인데 판단, 과거 거를 미천 삼아서 현재 거를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그냥 미래에다 저장을 하고 이 작용을 동시에 착각 쉬지 않고 정확하게 해나간단 말이지. 그래서 그 자리에다가 각하는 성품. 왜 각이면 각이 성자를 왜 붙였느냐. 각하는 놈이 끼는데 각그리면은 각이라는 게 어디 따로 나온 물체인 줄 알까봐. 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붙잡을 수도 없고 잡아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하나의 관념적인 그러면서 없지는 않은 그러한 실체이기 때문에 각의 성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각성문이면은 그거 지금 엄밀히 말하면은 수학에서 x니 y니 하는 수치의 개념이지 실체는 없지만은 실체가 없는 건 아니야. 이게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저 국민학교도 안 다니는 그런 시인들 모두 모여가지고 하다 이게 하루 종일 내서 요즘은 과학이 발달되고 머리가 지금 훈련이 잘 돼가지고 지금 잘 알아듣시는 눈 보니까 가만히 눈 보니까 지금 뭐 이제 아주 없다 그러면 거짓말도 한 두어 번만 눈이 잘 안 돌아가는데 여기 앞에는 이 스님이 눈이 좀 잘 안 돌아가시는 거 같고 좀 정신 좀 차려요. 그래서 각성할 때 각에 올 때 각의 성이냐 각하는 성이냐 각이고 성이냐 말이 다른 것 같은데도 같은 것 같아 다르고 그 개념이 달라. 각과 성이 글자가 둘인데 각 그대로가 성이냐 그러니까 아니면은 각에 딸린 성이냐 각성 성에 딸린 각이냐 그런 얘기야. 여러분 부부간 그릴 때 부부간 남편과 아내 그릴 때 그걸 뭐 부부간 그리면 한 덩어리 같은데 세밀히 따지면은 남편에 딸린 아내냐 남편이고도 아내고 아내가 곧 남편인 관계냐 아니면 아내에 딸린 남편이냐 그렇게 얘기할 수 하다면 파고 들어야 되는 것 아니야. 실체를 따지려면. 그래서 실체는 포착하지 말고 그러한 에너지가 존재한다. 성은 에너지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고 철학적인 에너지 그거를 지금 찾아 들어가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야.
이번에 이 발명각성 직사조 이 대본이 우리끼리만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들은 무슨 말이냐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아까 말씀과 같이 저우에서는 지금 그 6군데를 이렇게 저렇게 찾아봤지만 그거 듣는 보는 놈 찾을 것이 아니라 듣는 놈 보는 놈의 공통적인 뿌리를 찾아가지고 한번 얘기를 하면 쉽겠다. 그래서 각성을 찾게 성품 성자. 그 각성이 뭐냐? 각성은 견문각지의 준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기능이 4가지가 있습니다. 견문각지. 우리가 안임이 설신이 6가지가 있다지만은 눈은 볼 견자 보고 또 귀는 들을 자 문이고 각은 뭐냐? 혓바닥으로 맛을 안다든가 이걸로 피부로다 촉각하는 것은 감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각이라고 그러지 미식이라고 해서 미지라는 사람 없거든요. 미각, 촉각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되고 나머지 6번째 의의는 판단에 아는 거예요. 지그래야. 판단에 안다 해서 견문각지가 안입이 설신의 기능을 총망라해.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각성이라는 것은 궁극적으로 말해서 각성.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의 여러 가지 보거나 듣거나 여기 이것들끼리는 소리는 날지언정 감각은 못하기 때문에 여기 각성이라는 말이 안 붙어요. 우리는 깨지고 아무 말 하거나 아야 그러거나 뭐라 그러니까 제가 아픈가 보다 각지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거를 찾으면 되지 않냐. 그거.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지고 깨달아들라는 얘기를 일러주시는데 한 11단계를 굽어가면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그걸 염농이라고 그럽니다. 염농이라는 말은 이러냐 저러냐 그렇다면 아니잖느냐 이래서 말하면은 일반적으로 그 뭐라고 그럴까 그걸 문답을 한다니 문답. 그러니까 거기 가는 건 누구시여? 난 어기요. 이래서 하면 노래 그 드라마처럼 그렇게 하는 게 드라마가 일종의 논량이에요. 대중들이 안한과 대중할 때 안한을 비롯한 전체 대중의 뜻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 일본의 얘기를 들으면 그렇긴 그런 것 같은데 어느 부분 안한 거야. 그 결조냐 그게. 그런데 그게 아래성에 보면 초점이 포인트가 안 나온다 그거야. 그래서 맞아 알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부처님이 이왕이면 똑떨어지게 가르쳐주면 좋겠다 하는 얘기인데 그게 지금 끝부분에 지금 읽은 것 끝부분에 이 몸과 마음의 참되고 허망함과 요건 되죠. 참된과 허망한 상대 개념이죠. 그 다음에 2번째 헛되고 진실한 것을 그러니까 참되고 허망한 것과 헛되고 진실한 것과 그러니까 헛되고를 최소한 거짓되고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이게 두 쌍이 되네. 두 쌍. 참됨과 거짓됨이 한 쌍이고 그렇죠? 참되고 허망함이 한 쌍이고 헛되고 진실함이 한 쌍이다 그런 얘기야. 아시겠죠? 요거 두 쌍인데 다시 말하면은 이걸 놓을 때 이 두 가지가 어느 것이 진실하고 어느 것이 가짜인지 어느 것이 허망하고 어느 것이 오래 좋은 건지 두 가지 측면으로 그러니까 4가지가 되는 포인트는 4가지인데 대는 양대야. 쌍대. 허망과 진실함과 가짜와 거짓말과 이렇게 해서 요거에 대해서 한계를 잘 아리송해. 다시 말하면은 그게 지금 보고 듣는 그 참 성품을 찾으라고 그러는데 그게 지금 초점에 가서 어느 지점까지가 어느 지점인지 모르겠다. 이건 다 몰라. 그래서 소리판에서도 사랑이란 무엇이냐, 둥글고도 긴 사랑, 맵고도 떫은 사랑. 이건 매운 거 같지만 또 달콤하고도 매운 사랑. 이거 꼭 둘씩 물려다니거든요. 여기도 그래서 이런 것을 잘 모르게 있어서 이걸 분명하게 일러주시를 원하였다. 마음속으로 이게 지금
말하면 이권의 발명각성 직사조를 시작하게 되는 동기야.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그 마음만 그리 먹었어요. 마음만 그리 먹고 이제 거의 먹었다는 걸 지금 그 표현했던 얘기는 사실은 어째 왜 마음만 먹었다고 했을까? 그래 이제 분위기도 돌지만은 부처님은 다심통이 있으기 때문에 마음 먹고 다 아셔. 그 질문하기 전에.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먹으니까 그 대중이 그럴 것이 아니라 바사이 왕이라는 왕을 등장시켜요. 바사이 왕은 부처님하고 동갑내기예요. 근데 왕이시고 한 분은 부처님 되시는데 그 대중의 그런 뜻을 바사이 왕이 근데 투표해서 나온 왕도 아닌데 대표해가지고 나와서 질문해. 여기서 첫머리에 가전년 비라지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무슨 부처님 제자 같은 게 됐지만 이건 이제 애도 육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바사이 왕은 세속인으로서 우리 시인들이 안 만날 수 있는 사람도 만나는데 최극단적인 애도를 만났어요. 불교에서 애도라는 얘기는 불교 애도를 도는 도인데 불교 밖의 것을 주장한다. 그게 불교 밖의 게 뭐냐? 부처님은 모든 게 일체 유심이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 밖에 얘기하면 전부가 애도인데 육사애도 가운데에서 말가리 구사이다 아기다 시사 흠바라 이렇게 해서 여기 나오는 가전년 또 비라지자 이렇게 해서 6명인데 모두 굉장히 그 특색이 있지만은 결국은 모든 것이 마음으로 생겼다는 얘기는 할 줄 몰라. 그러니까 왕은 발이 넓으니까 그런 사람들 하는 얘기를 들어가지고서 그런 얘기와 부처님 얘기가 어떻게 다르냐. 말하면은 열반에 이 가전년 비라자가 뭐라고 했냐면은 죽은 뒤에 끊겨 아무것도 없는 것. 이거는 이제 번역이 사실은 여러분들 단멸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때 단멸? 그러니까 이게 단멸을 지금 플러스 번역한 거예요. 단멸.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세상 만사를 볼 때 죽은 뒤에 영혼이 남아있다 그래도 문제가 되지만은 죽은 뒤에 단멸,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 이걸 단멸인데 그것도 말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사이 왕은 가전년 비라지자의 말들처럼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게 바로 그게 지금 열의 참성품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신지요? 그래서 말하면은 부처님의 이 각성과 단멸이 같은 것이다 하고 착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말이 지금 이제 시도에 걸려 나가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뭐냐면은, 끝에 마감할 때 이 대중들도 번뇌가 있는 이들은 그랬어요. 번뇌가 있는 이들은. 근데 이게 다 지금 이 전문수로인데, 공부를 해서 공부가 많이 됐다 하더라도 누가 남아있으면 유루고, 공부를 다 해서 누가 없었으면 무루라고 그래. 꼭 기억하기 좋게 유루 따라해보세요. 무루. 예. 근데 우린 자면 유루 중생이야. 우리 지금 죽어서 유루일 뿐만 살아서 지금 겉으로 아무리 좋은 얘기하지만 속으로 내 목 챙겨야 되고 내 목숨 챙겨야 되고 내 식구 챙겨야 되니까 유루예요. 유루인데 무루는 어떻게 된 거냐? 무루는 지금 사실은 지금 우리 불교에서 추구하는 무루인데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무루는 죽은 뒤에 어디에든 매이지 않고 성성 적적한 게 무루인데 여기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나온 이들은 지금 이 번뇌가 있는 이들은 유루 중생들은 유루한 대학들은 우리 모두 유루 아니에요. 유루기 때문에 이 가전년 비라지자의 말씀과 부처님의 말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공부가 상당히 깊어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는 그동안 한 얘기를 들어보면은 이 살아서 뭐 하는 게 아니라 죽은 뒤에 거리도 아무것도 없게 되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부처님이 이렇게 추구하신 거 아닌가. 그렇다면은 가전년 비라지자의 죽은 뒤의 단멸과 부처님이 얘기하시는 유를 벗어나서 물을 가라는 그것과 같은 경계가 아니겠는가.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과 불교의 차이가 없지 별로 똑같은 건 아닌가 하는 이제 의심을 일으킨 거예요. 이제 왕이.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 지금 끝에서 넷째 줄에 생각에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 생각이라는 말은 이제 한자로 염염이, 생각염자 두 개를 써서 염염이 그러는데 이걸 이제 번역을 다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데 사실 생각이라면 염염이의 원뜻과 주고 이 저 염염이라는 얘기는 순간입니다. 그 왜냐 일념이라니까 아차하는 걸 일념이라고 그래. 아차하는 순간에 깜빡 잊어버리고 그만 얘까지 왔다든가. 어떻게 아차하는 걸 잘 생각하다 아차 순간에 그만 잊어버렸다. 그래서 연탄불을 그만 꺼트렸다든가 뭐 이래 가지고 예, 염염은 일념 아차하는 생각 동안이기 때문에 이걸 생각 그리면 무슨 공상을 폈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니 뉘앙스가 딴 데로 가버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제일 좋은 거는 찰나 또는 순간 시시각각으로 뭐 이렇게 될 얘기인데 그렇게 돼서 이제 이걸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시골 농부 아줌마들도 볼 수 있게 지금 강화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 우리 시민들 다 모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대왕과 지금 문답이 자꾸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쉽게 말하면 여기까지 지금 우리가 늙어 죽는 걸 알게 됐고 늙어 죽은 뒤에도 어떤 세계로 가게 될 걸 예측을 말하면 추측이야, 추측. 그렇죠? 그게 추측인데 추측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추측이라는 개념을 지금 추측이라는 얘기가 지금 말하면은 이 예상하는 얘기인데, 상상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상상에도 이제 이게 말하면은, 정확하게 맞는 상상이면 좋은데, 그냥 이게 상상하는 게 좋은데 왜 부처님이 토를 달았을까? 여러분들 이제 불교를 배운 사람들이니까 이 경전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 사물을 판단하는 기준을 둘로 나눕니다. 어떻게 나누냐 하면은 현량이라는 말은 현금이라는 말과 같아요. 나타날 현자, 현재 현자, 현량. 그래서 현량. 그 현량이라는 말은 현전이라는 뜻이에요. 양자는 잣대는 뜻이야. 그래서 현량은 내가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보고 이렇게 해서 아는 그 지식을 현량이라고 해요. 아시겠죠? 근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본 것뿐만 들은 것도 포함되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비량이라고 합니다. 비량. 그 비량은 뭐냐면 견딜 비자, 현량자예요. 비자. 비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견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말할 때 비라는 말은 추측이라는 말입니다. 추측. 그게 추측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여러분들 현량으로 보니까 지금 모두 강당에 좀 써놓으래서 으스스하게 추워 보입니다. 그건 맞죠? 아닌가? 틀렸나? 그 여러분들이 열심히 듣고 앉아 계십니다. 맞죠? 네. 비량을 해보는 거야. 저분들이 열심히 듣는데 내한테 점수를 따려고 그러는가? 또 저분이 열심히 듣는 게 그 불법을 만나지만 불법이 만난 게 좋아서 열심히 듣는 건가? 이렇게 저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어느 게 정답인지 모르지. 두 번째 게 정답이겠지. 불법이 좋아서 열심히 듣는 것이다. 맞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비량은 요즘 말로 추측인데 추측을 정확하게 하면 그건 정비량 그래. 발을 정자를 써요. 정비량. 그런데 추측이 잘못됐다. 저분들 열심히 듣는 신용으로 면 내가 상을 줄까 하고 상 타려고 그런다든가 또 어쩐다든가 이
추측은 하긴 했는데 뿐만 아니라 저 밑에 드랑을고 소가 지나갔는데 코끼리가 지나갔다고 추측을 한다든가 뭐 또 지금 이렇게 짜던 그 추측을 안 본 걸 들은 걸 가지고서 판단을 하는데 바로 판단하면 뭐라고 그러지 아까? 발을 정자로 하는데 뭐 정비량 그렇죠? 아 그렇구나 정비량 따라 해봐야 정비량 이렇게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빗나가게 본 것은 착각을 한 거야. 자기 엄마인 줄 알고 엄마 그런데 아니 보니까 엄마가 이 동네 집 아줌마다 그건 사비량이야.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비량 사비량인데 바사이광이 그 부처님의 말씀이 말가리 구사리자하고 뭐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사량이거든요. 사량. 비량인데 비량은 비량인데 아직까지는 판단이 안 나지 밑에 부처님 말씀 나오신 걸 봐서는 빗나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사비량 또는 그 줄여가지고 사비량을 줄여서 사량 그러기도 합니다. 사량.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잘 들으시면 불교를 조금 이해하시게 될 거야. 그냥 이제 불교를 지금 이제 알면 모두 딴 데 가서도 이렇게 거기 딴절에 가서 그저 똑똑한 저다 또 욕먹고 와서 내한테 너무 가르쳐 줘가지고 망신당하고 왔다고 하는데 그건 내 책임 아니에요. 그건 조심해서 간직해야지. 자, 그렇게 하고요. 이렇게 해서 그 여기까지 와서, 어떻게 되느냐. 말하면 제1권에서 이루어진 일을 토대로 해서 2단계의 의문을 바사이광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걸어놓은 거야. 그 왜 바사이광을 동원했을까? 첫째, 부처님하고 동갑내기 친구니까 부담 없이 말해달라. 둘째, 우리 인간 가운데는 최고의 높은 사람도 이런 질문에 헷갈리고 있다. 그러기 위해서 그냥 가령 지금 뭐 웬만한 군수나 뭐 서장 따위에서 그 서장 나버리가 뭐 모르고 짓거리는 거 뭐 내버려 둬 해도 되지만은 사바세계의 대국을 차지하고는 바사의 왕이라는 왕의 신분으로 정중하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만인의 질문이다. 이게 만인의 질문이다. 그러면서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이걸 뜻하는 거거든요. 이걸 딱 그냥 던져놓으니까 제 아무리 부처님이 콧대가 시더라도 가만히 앉아 100일 도리는 없는 거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여기 지금 이렇게 말 그랬지만 부처님이 뭐라고 지금 젠장 더럽게도 딱딱하게 묻는다 그랬던가 뭐자간 그다음에 부처님이 도리 없이 지금 답을 하시는데 해주신 내용은 결국은 뭐냐 이게 말하면은 말하면은 누가 무슨 그 상대성 원리를 아인슈타인이 발견했다고 그러는데 부처님의 철학이 상대성이에요. 미혹을 했으니까 미혹을 어리석은 과를 봤는데 미가 있다는 얘기는 깨달음의 세계를 상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깨달았다는 얘기는 그 미혹의 세계를 다 걷어놨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금 이게 상대성 논리의 개념으로 부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첫째는 현실이 모두가 허하는 것뿐 아니냐. 그러니 허하는 그 사실 속에서 진리를 봐야 된다. 이 세상에 우리가 노래를 부를 때 화무 11홍이여 달도 참은 기운하니 먹고 놀자 막 이렇게 되는데 그게 무상하다는 얘기인데 해가 꽃이 폈다 치는 거 달이 떴다 치는 거 그것이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게 그 자체가 영원한 진리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꽃이 졌다고 서로 말아. 명년 또 온다. 이런 세신국 얘기는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반대목은 모든 게 다 허하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허하는 것이 허하는 속에서 변치 않은 진리가 있을 본다면 그것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어 변한다는 얘기 자체가 진리가 아니겠느냐. 그러면 된 거지 뭐야. 이게 말하면 상대성 원리의 극치인데 별거 아닌데 그런 얘기를 포장을 해서 그렇게 거대한 국력을 뒤에다 받침을 하고 과학 문명을 등에다 엎어서 쏴대니까 그것이 철학이라고 그러지 철학은 여기다 정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요 다음 쪽 16, 16째, 15째까지는 모든 것은 사실 허황의 사실이다. 그리고 허황하다는 얘기를 빼놓고서 진리가 없다. 그러니까 아까는 허황한 거 다 버리라고 그랬는데 허황한 거 그대로 해서 찾아라. 그래서 나는 이런 대목을 얘기할 때 떫은 감은 싫어요. 홍시감만 주세요. 그러는 얘기가 같다는 얘기라. 모든 홍시감이 떫은 감 아닐 때가 어디 있었냐. 떫은 감 속에 단감이 있고 또 단감을 먹으려면 똥감에서 왔다는 원인을 알아야지. 그 연관성을 모르면 영원성을 찾을 수가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해. 이 늙는다는 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천천히 오래 늙어가는 그 자체가 진리되는 게 아니라 말하면 늙는 그 당연한 속인데 거기서 지금 정신없이 늙으면 환이고 미혹이고 그걸 정신 차려서 살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 신문에도 상여익생 그 한문에 상여익장 후년기 아직도 늙었으니까 오늘 이 늙은 나이가 할 여생이 또 남았지 않냐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독립운동을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사에 봉선사에서 독립운동원분이 3분이 나왔는데 3분이 다 변절 없이 깨끗이 해낸 분들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세존께서 직환명진글에서 그 늙고 변하고 늙고 그런 것이 지금 그 진리야. 그러니 인간이 거기서 그러면 그걸 그냥 놔두면 뭐냐. 변화오는 진리라고 그냥 놔두면은 그건 자연론자가 돼요, 또. 자연론자. 아시겠어요? 그 자연론자 그냥 놔둬라. 그래요. 놔두면 지금 그러니까 일 가다 그냥 놔둬라. 그러면 시인들이 자꾸 뭐 정신 안 차리고, 살아가는 게 진리라는데 자꾸 오면 날마다 정신 못 차리고 심지어는 뭐 별난 짓 다 하고 그게 아니라. 그 당연히 그런 줄 알면서 그거에다 정신을 차려가지고 어느 쪽으로 이렇게 나를 몰고 가는 노력만 있으면 그것이 바로 깨달음의 씨앗이다. 그러니까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넘기기 어렵다고 천만에. 그냥 넘기기 너무 많고, 그 논리법이 지금 그 옛날에 안 그래도 요즘은 교육 수준이 높아가지고 이런 얘기는 지금 대부분 쉬운 거예요, 사실. 그래서 부처님의 이 얘기 또 대답 말씀을 쭉 한번 합동으로 봉송하겠습니다. 이제 대체로 이렇게 서사시적으로 이렇게 읽어보면 알만한 하나의 참 이렇게 소설같이 됐죠. 넘경이 이렇게 어려운 경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소설 같잖아. 이렇게 바사이 왕이 참 이렇게 이 왕의 권위와 또 경험과 이런 걸 부처님이 가지고 부처님을 존경하는 입장에서 그러면서 세상의 부귀영화 누렸을 때 부처님 경지에 가지 못한 입장에서 이제 이렇게 본거를 얘기한 것뿐이에요. 이제 그런 가운데에 부처님 바사이광 스스로가 부처님이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버리고 이렇게 드라마가 된 거예요. 이제. 그래서 지금 읽으시다 보면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지금 아까 말가리는 역시 그것도 애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전은 비라이자 말가리 구사리자 두 개서 이제 이게 가전인데 그런 애도들과 다르게 지금 말하면 차츰차츰 그 사물은 변하지만은 나의 보는 견성 그랬거든요. 말하면 감각하는 기능이랄까 마음의 기능이랄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어릴 때의 그 폭과 역량은 다르겠지만은 사물을 보면은 감지하는 기능. 그래서 이거를 훗날 이게 말이 복잡해. 그래서 나타난 게 후일의 선인데 선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성성적적하면 되지 않냐 그래. 성성적적. 성성적적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사물을 볼 땐 또렷또렷하고 사물 안 볼 때는 흔적도 안 보이고 이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 요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은 이 불교가 후일 다듬어져서 아주 불교를 익숙히 잘하는 사람이 너무 자질구레 여기면 필내나고 이래 유치하니까 깔막깔막 뭘 그래 차라리 치워버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시원시원하게 지금 그 집착을 버리는 공부인데
여기는 지금 이게 논량으로 듣고 얘기하고 따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하는데 말하면은 사실은 바사이 왕은 부처님에게 모르는 입장에서 질문하고 또 부처님께 충무하시니까 답변하는 입장에서 모르는 입장에서 진술을 하고 그런 가운데에서 부처님이 하고 싶은 얘기가 다 묻어나게 이렇게 된 거래. 그래서 그 대인 뭐냐 결국은 즉환명진. 그래서 지금 나 일어났으면 또 말 맞으니까 즉환명진은 허환 그대로가 스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동안 늙어왔다는 것 자체가 어릴 때 늙고 코가 흘리고 여러 가지 변원되는 그 사실 속에 변하지 않는 실체를 나는 얕봤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게 뭐냐. 우리의 그 각지 또는 우리가 맞다기를 얘기하면 상명이라고 할까? 상명이라고 하면 너무 막연하니까 감각 기능이라고 할까? 이것이 지금 오롯이 이 진흙구대이고 산천이고 지내오는 동안에 그건 변치 않고 있었다. 쉽게 말하면은 심성은 사물은 변천하지만은 심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가지고 지금 첫 단계 말하면은 지금 이렇게 그래서 첫 단계를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바사이광 얘기를 들려가지고서 지금 말하면 즉신분이 명물생명 이 몸때는 이렇게 변하지만은 그 생멸치 않는 주체는 있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 마쳤어요. 이제 지금 요렇게 해서 한 꼭지가 지금 11꼭지 가운데서 지금 이 발명각성 쪽에서 11꼭지에서 첫째 꼭지가 지금 얘기를 마친 거야. 여기 꼭지 돼 있어 이게 이제 몰라 그렇지. 그래서 지금 얘기 스토리가 하나 지금 이게 아라비안 나이트보다는 얘기가 그냥 막 가는 것이 한 스토리가 되는데 여기는 바사이광이라는 사람을 나와가지고서 몸은 이렇게 변하고 늙고 쪼그라졌지만은 거기에 늙고 쪼그라진 몸과 관계없이 홀로 남아있는 거.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은 가장 잘 표현된 게 다 아시잖아. 신노, 신불로. 그것은 이제 그 사람들은 지금 몸은 늙어서 마음은 안 늙어서 지금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싶다 그런 뜻으로 하는 얘기지만은 그 얘기를 우리식으로 갖다 마치면은 몸은 늙었지만 마음 불성은 안 늙었다. 그래서 지금 기억하기 어려우면 신노, 신불로. 오늘 배운 거는 신노, 신불로다. 이제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성불합시다.